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식화해서 보면 일단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요구사항 분석,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설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 코딩. 실제로 이제 고급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프로그램이 원하는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디버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간략히 요구사항 분석, 그다음에 알고리즘 설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디버깅,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앞에서 아마,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5주차, 5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컴퓨팅 사고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 했죠. 그 컴퓨팅 사고에서, 실제로 이제 주요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그 잘못 이해한 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결과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이제 컴퓨팅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컴퓨팅 사고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설계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분해하거나 또는 추상화하거나 또는 주어진 문제에서 패턴을 찾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간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알고리즘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단계가 이제 알고리즘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간결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 설계 과정은 실제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그려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 하는 것이죠. 코딩은 이제 고급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언어, 언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C 언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바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이썬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육 과정이라면 블록 코딩, 스크래치나 또는 엔트리 같은 그런 블록 코딩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알고리즘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코딩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딩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컴파일 방식이라면은 컴파일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것이고요. 또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인터프리팅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실행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크래치 예인데요. 스크래치에서 이렇게 명령들을 쭉 주고 나서 이제 실행 누르면 이제 캐릭터가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실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코딩,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쫙 되면은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간에 뭔가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은 뭐 요구사항이 잘못 확인됐을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구사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코딩 과정에서도 우리가 코딩을 잘못하거나 뭐 오타를 내거나 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과정에서 전부 다 오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상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각 단계에서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버깅, 오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오류 수정하고 실행해보고, 오류 수정하고 실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통해서 오류가 다 수정이 되면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디버깅,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버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버그는 원래 이제 벌레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상에 존재하는 오류를 우리가 이제 버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버그라고 왜 우리 사용을 하게 됐을까라고 유래를 좀 살펴보면 이것도 뭐 정설은 아닌데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이스 하퍼라고 이제 그 컴퓨터 과학자고 해군 제독입니다. 이제 여성이고 이분도 이제 여성인데요. 코볼 언어를 개발한 분입니다. 코볼이라고 하는 고급 언어를 개발한 분이 이제 그레이스 하퍼인데요. 그 1947년에 이제 컴퓨터가 고장인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히스토리 부분을 배울 때 마크2라는 컴퓨터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크2라는 컴퓨터가 이제 고장, 오류를 내게 되면서 그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지금처럼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작은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뭐 애니악이라든지 뭐 마크2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 진공관을 사용하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컴퓨터들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오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로 사이에 이제 나방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회로 사이에 나방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선, 쇼트가 난 거죠. 그러니까 회로 정기적으로 동작하는데 거기에 나방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쇼트 단선이 되면서 컴퓨터가 망가지게 돼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확인하면서 벌레가 컴퓨터를 망가뜨렸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버그라는 용어가 유래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에디슨이 뭐 이렇게 쓴 편지에 보면 그런 컴퓨터상에서 발생하는 또는 기계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버그라고 이렇게 칭하는 편지상에서 칭하는 뭐 그런 그 문건들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 예전부터 이제 뭐 이렇게 버그라는 용어를 이렇게 뭐 기계나 또는 컴퓨터의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버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그라고 하는 용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상에 존재하는 오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그의 디버깅. 그래서 D가 붙으면 없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그를 없애는 일이 이제 디버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오류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디버깅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그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보다 어찌 보면 그 디버깅하는 오류를 찾고 그것을 없애는 과정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고 입문하는 그런 초급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를 찾는 과정, 디버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그거는 뭐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존재하는 것이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잡한 프로그램 내에서 많은 오류들이 존재하고요. 디버깅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오류가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뭐 앱들 또는 어플리케이션들 보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기능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업데이트도 있지만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업데이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 발견되는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오류들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고 또 발견되면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완성된 완전 완벽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버그를 수정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어찌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류를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 구문 오류랑 논리 오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문 오류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또 이제 언어이다 보니까 고급 언어들도 이제 어떤 문법이 존재합니다. 문법이 존재하는데요. 그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또는 오자나 탈자.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고급 언어들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영어로 타이핑하다 보면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오탈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들을 이제 구문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구문 오류들은 대부분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가 에러를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작성했으면 오타를 내거나 아니면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했으면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내고 이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문 오류들은 이제 잡기가 쉬운데요. 이제 논리 오류는 뭐 구문 오류는 없는데 실행했더니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거나 인터프리팅 돼서 실행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 이제 논리 오류들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 오류들은 실질적으로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구조가 잘못됐거나 또는 뭐 알고리즘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의 종류도 구문 오류, 논리 오류가 있고 이런 모든 오류들을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